CXL 관련주가 바로 이거다 라고 해서 그렇게 많이 오른 주가 매매하는 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앞으로의 바뀌어질 Q를 가지고 끌어내려서 성장주의 진모습을 볼 쪽은 선수금을 받았다라고 보면서, 그러니까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 입장 쪽에서는 이거 해줄 사람들을 찾다 보니까 일단 예전부터 이제 독점적인 관계고, 거기다가 SK하이닉스가 약간 업황에 좀 위축이 되다 보니까 일단 돈 주면서까지도 우리랑 관계를 끈끈이 가져가자라는 쪽들은 당연히 좋은 소식이라고 봐야 되겠죠. 벌써 올해는 물량 완판이라고 합니다. HBM 쪽은요. 네, 그럴 정도로 업황은 좋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얘기로 나오는 거는 내년 중반까지도 물량은 거의 확정적으로 나가고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일단 거의 앞으로 보여준, 그리고 또 앞으로 보여줄 거에 대한 흐름들은 그대로 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변화가 되는 게, 선수금 받은 거를 재무적인 처리를 해서 실적에 반영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SK하이닉스 1월 말에 발표될 4분기 실적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일시적인 거긴 하겠지만 그걸 통해서 실적의 반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그걸 가지고 지금 SK하이닉스 4분기 실적은 삼성전자와 거의 비슷하게 위축될 거는 아직까지 빠르게 벗어나지 못할 거는 보여지고 있는데, 혹시나 SK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4분기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2천억대 적자를 볼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효과 때문에 오히려 약간 흑자 기조로 터냈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SK하이닉스 입장 쪽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뭐 부정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게다가 또 지금 나오는 얘기, 예상보다 빠른 가동률 회복, 이거는 좋은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가동률이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업황들이 턴해서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가동률까지 올라가서 Q도 올라가는 P와 Q의 좋은 회복들이 들어가는 것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자본적 지출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이거는 너무 앞서간 얘기죠. 지금 현재 투자를 계속 여전히, 반도체 쪽은 투자를 멈추면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먹거리가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적 지출 증가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자본적 지출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KPX 투자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산업 중에 하나가 이쪽입니다. 그런데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SK하이닉스가 작년부터 했던 게 KPX 컷을 했습니다. 그게 한 50% 정도. 그래서 아마 예전만큼은 투자를 안 하면서 집중하는 쪽이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뭐 HBM이나 이런 필요한 쪽, 뭐 선단공정, 미세화 쪽, 예전만큼은 많이 줄었지만 그런 쪽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쪽에서 이게 자본적 지출 증가를 우려할 상황은 지금은 아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조금 앞서서 생각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부분 쪽에서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지금 이런 리포트 보시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 나오는 거 가지고 이게 다 벌써 반영돼야 될 거고 걱정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주식 너무 미세하게 돼서 앞을 못 봅니다. 큰 그림을 잡아가야 되는데 큰 그림 쪽은 내가 어느 정도 확립이 안 된 상황에서 작은 거 가지고 막 고민하고 있게 되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주식 투자를 약간 좀 흔들게 하는 요인이 되거든요. 큰 그림이 맞다. 근데 그 그림 상황에서 약간 좀 위축된 요인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주가 아니라 큰 그림이 맞는 거거든요. 그걸 보면서 잡아가는 게 먼저지, 작은 거 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그런 거 있어요. 어차피 업황은 회복돼서 이제 가장 안 좋은 시점을 떠나서 어둠의 터널을 지나서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하루 종일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무지 팔았어요. 그럼 제 입장으로는 그러면서 주가가 쭉 빠졌습니다. 한 3% 빠졌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주가 가는 듯하다가 밀려가기 시작해요. 근데 이런 상황이 됐었을 때 요게 작은 그림이냐 아니면 업황이 회복되는 게 큰 그림이냐, 요거에 대한 판단들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나는 포인트를 큰 그림에 맞춘다. 어차피 업황 회복해서 턴한다. 메모리 업황 턴하고 거기다가 AI를 통해서 HBM이라는 또 새로운 메모리 반도체가 가세되기 시작한다 라고 들어오게 되게 되면은, 이럴 때는 그러면 거기서 단순하게 쭉 가던 게 밀려가기 시작한다. 이걸 조정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큰 그림이 맞다고 하게 되면 트렌드가 맞는데 거기서 나오는 조정, 이게 손절일까요? 조정시 매수일까요? 예, 조정시 매수 쪽으로 봐야 되겠죠. 큰 그림이 변함이 없다고 하게 되면요. 그런 쪽을 바라보는 게 중요한데,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이제 업황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처럼 시작해서 V자식으로 쫙 하고 가느냐, 아니면 업황이 이렇게 돌아가다가 약간 출렁 이러면서 가느냐, 이거는 이제 변수가 되겠죠.
방향성은 맞다고 하더라도 방향성이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약간 위축과 수축이 조금 더 보여주면서 움직이는 경향이 나온다. 이건 또 바뀌는 문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을 체크하면서 가는 게 중요한데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큰 그림상은 턴한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부담을 갖지 않고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리포트에서 나오는 내용들과 현실과의 괴리감이 많이 보이는 게 이런 사실이라고 봐야 되겠죠. 솔직히 이번 삼성전자 3분기 실적 실망스럽고 안 좋습니다. 아니 3조 8천억 정도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그중에 2조 8천억이 나왔습니다. 이게 잘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아니면은 이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가를 상향시켰다라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이제 범프한 과정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도 그냥 조금 자세한 고민 없이 일단은 큰 방향만 맞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가자라고 배팅을 외치는 것 같은데 저희처럼 이제 트레이더 입장 쪽으로는 그런 것까지 신경을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저것처럼 그러면 중간중간에 실적 발표가 됩니다. 예상보다 못 나왔습니다. 그럼 당연히 주가 조정을 받겠죠. 그러면 무조건 가자가 아니라 그런 때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식으로 내가 전략을 짤 것인가는 저희 몫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물론 장밋빛 전반만 보면서 계속 하게 됐으면 대응하고 그거에 따라서 뭐 저점 매수 아니면 추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니 뭐 저희가 돈을 땅 파고 나옵니까? 벌써 지금 다 물려 이미 저 삼성전자 9만 전자 8만 전자에서 다 물렸던 상황 쪽에서 고생하고 있는 입장 쪽에서 그걸 가지고 추매를 할 수 있는 근거나 아니면 좀 다독일 수 있는 변화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무조건 목표가 무슨 그냥 경쟁하듯이 뭐 9만 5천 원, 뭐 10만 5천 원 막 이런 식으로 불러놓고 그냥 몰라 그냥 장기적으로 좋으니까라고만 보는 리포트는 조금 경계해야 될 것 같고요. 세세한 것들도 따져봐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번 실적은 안 좋은 거 사실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안 좋은 게 이제 앞으로 좋은 불쏘시개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거 찾아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지금부터 이제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계속 이제 잠정 실적 나오고 IR 할 겁니다. 그런 속에서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실적은 지난 거니까 별로 중요하진 않겠죠. 근데 하지만 실적은 안 좋았습니다. 이건 팩트고요. 거기서 이제 그럼 좋아지기 시작할 때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들을 이제 근거가 맞아지느냐 이런 걸 봐야 되겠죠. 그럼 중요한 거는 일단 반도체 가격. 보통 디램 가격의 흐름을 봤을 때 아니 이렇게 디램 뭐 사기가도 있고 팔기가도 있고 아직까지는 DDR4 있는데 DDR5를 봐야 되나 어지러우시죠. 그럴 때는 DXI라고 하는 그러니까 디램 익스체인지에서 보여주는 하나로 공식화된 그런 지수를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거는 증권사 리포트 쪽에서는 이런 거는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매주 업데이트 되는 게 많더라고요. 엠모 증권사 같은 경우는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보시면서 꾸준히 확장세로 나가야 되겠죠. 그렇고 거기다가 이제 반도체 메이커들, 이 IDC라고 하는 종합 메이커들이 얘기하는 우리 감산을 풀겠습니다. 가동률을 올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아마 정확하게 숫자를 보여주진 않을 거예요. 그런 뉘앙스들이 확인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때부터는 또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황은 회복되는데 나이키식으로 쫙 가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V자로 업황에 나오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미국은 경기가 침체 걱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저 바닥에서 못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쪽에서 이게 미국은 연착륙이 나오고 또 중국도 일단 살아나는 게 보이고 이게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려줘야 가장 좋은 경기에 대한 흐름들이 나오겠죠. 근데 그게 안 되게 되면 수요에 대한 기반들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생각보다 저희가 쫙 하고 나이키가 쫙 가는 게 아니라 나이키의 꼬리가 이제 막 이렇게 비틀비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꾸불꾸불꾸불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즉 수요가 지금 저희가 생각했던 것처럼 막 그냥 가지아가 아니라 가지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수요에 대한 회복들이 꾸준히 받쳐주는지에 대한 흐름들 여기서 뭘로 봅니까? 수출 동향도 봐야 되겠죠. 반도체 수출 동향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지난 10월 달부터 턴한 것들 이제 계속 흐름들이 양호하게 가는지도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뭐 10일, 20일 월말 이렇게 해서 이 10일 단위 쪽의 데이터는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총 어차피 밀어내가 좀 10일, 20일이 부진해도 월말에 쫙 들어가게 되면 크게 데이터가 안 바뀌는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데이터는 월별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미세한 것까지 보실 필요 없을 것 같고 근데 그런 쪽에서 변화가 저희가 생각하는 기초적으로 큰 이상이 없는지 근데 약간 정체가 되는 구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지난달 대비해서 약간 위축되는 구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일단
업황 회복되는 과정 쪽에서 나오는 수요가 단기적으로 못 받쳐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생각하면서 그럼 주가는 당연히 조정을 받겠죠. 그런 거에 대한 변화도 생각하면서 너무 가지아만 놓치면 안 되고요. 가지아 중간에서 잠깐 쉬지아 이것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도 같이 체크하면서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죠. 그러니까 작년부터 올해까지 가장 화두 중에 하나가 AI. 이러다 보니까 AI가 중요하게 어떤 역할을 한다는 쪽에서 지금 온 디바이스, 그러니까 즉 저희 앞으로 핸드폰, 앞으로 보여줄 수 있는 노트북, 뭐 태블릿 아니면 가전기기, 이제 모든 IT 기기들이나 저희 가정까지가 다 이제 AI가 작동해서 다 모든 게 이제 내가 퇴근해서 딱 들어온다. 그러면 착 저만 봅니다. 그리고 또 핸드폰은 뭘 누르고 뭐 할 때마다 이 안에 들어가는 AI가 이제 다 저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걸 가지고 저에 맞는 데이터가 원하게 되면 보여줄 걸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당연히 이제 앞으로 펼쳐질 앞으로의 미래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에 따른 기대감들이 제일 더 커지고 있고 엔비디아에서는 뭐 이거 커지는 거는 매년 거의 막 두 자릿수 이상은 계속 커질 것이다라고 바라보는 근거 중에 하나가 자기 AI 시장이 커지는 거의 근거 중에 하나가 이런 쪽이라고 보고 있고 이번에 또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에서 드디어 599달러부터 799달러까지 이렇게 쭉 나오면서 엔비디아의 표현은 가정용이라고 썼습니다. 이게 뭡니까? 가정용이 뭡니까? 퍼스널을 왜 가정용이 그렇게 번역을 해서 나오더라고요. 가정용이 아니라 아주 정확하게 보게 되면 온디바이스 AI 쪽에 적합한 우리 GPU가 세 종이 이번에 탄생했습니다. 이걸 얘기를 하는데 그걸 가정용이라고 용어를 쓰면 안 됩니다. 그런 쪽에서 RTS 이제 4060, 70, 80 이런 식으로 3종 끝에 슈퍼까지 붙습니다. 슈퍼마켓에서 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근데 RTX 4060 이런 슈퍼까지 이렇게 딱 나오게 되면 요게 저희가 보통 예전에 PC 할 때 보면 게임 좀 하신 분들 아실 겁니다. 지포스란 것과 라데온은 차이가 무척 크겠죠. 지포스는 엔비디아 겁니다. 라데온은 AMD 겁니다. 그래서 같은 성능이라고 하더라도 이 방이면 좀 간지가 있지 무슨 그 라데온을 쓰니 그러면서 지포스를 많이 썼던 그리고 가격도 훨씬 더 비쌌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 쪽에서 이게 RX 계열이니까 엔비디아 쪽에서 지금까지 뭐 30 시리즈 쪽보다는 레벨을 확 시켜서 우리 이제 GPU가 이제 여러분의 AI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AI의 중대한 역할을 합니다라는 쪽이 이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또 퀄컴에서도 나왔죠. 핸드폰에 들어가는 RX 까먹었습니다. RX 뭐 시리즈 중에서 또 이제 스냅드래곤 시리즈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것도 우리도 스마트폰에 두뇌라고 하는 AP가 이제 AI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속속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앞으로 온디바이스 AI는 또 하나의 주축이 될 것 같고 그렇게 됐을 때 거기 같이 들어가는 메모리도 업그레이드가 될 것 같고 또 플러스 알파 이게 그러면은 이번부터 갤럭시 S24도 CS2024에서 이제 이거 우리 AI가 되는 스마트폰이다 짜잔 하고 보여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되는 뭐 통번역 솔직히 번역은 여행 가지 않는 이상 또 내가 외국인 친구가 있지 않은 이상 통번역 쓸 일이 많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통번역 쓸 게 저 다 hearing 돼요. no problem. 그냥 뭐 CNBC 볼 때 이렇게 보면 들으면서 보는 뭐 이런 정도 이런 것도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근데 그런 거를 몇 가지 떠나서 직접적으로 뭐 통번역, 문서 작성 이런 쪽에서도 이제 아주 기초적인 AI가 작용을 할 텐데 이게 시작으로 해서 점점 더 레벨업 되기 시작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 들어가는 메모리도 당연히 용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런 관점 쪽에서 또 Q도 확대가 되고 나 지금까지 갤럭시 노트 20 쓰고 있었는데 갤럭시 S24 바꿔야 되나? AI를 했는데 바꿔. 또 사람들의 교체 심리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또 수요도 확 증가하고 있고 이런 쪽으로 봤을 때 당연히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굳이 시장에서 얘기하는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라고 해서 뭐 제주 반도체부터 나오는 몇 가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걸 해서가 아니라 워낙 그때도 그렇게 비싸지 않았는데 그걸 가지고 주가가 올리는 모멘텀으로 작용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CXL 관련주가 바로 이거다라고 해서 그렇게 많이 오른 주가 매매하는 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마찬가지로 온디바이스 AI라고 그러면서 이번에 여기저기서 추천 많이 했고 내가 그걸 추천했으니까 주가가 뭐 100% 올랐다. 나 주식 좀 치는 사람이에요. 이러면서 뭐 그런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그거보다 핵심을 보셔야 되겠죠. 네, 그거는 아마 반도체 쪽에서 하나를 가져오면서 영향을 끼치면서 나오는 어떤 하나의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걸 가지고 시장에서 또 오해가 있는 게 모 기업 같은 경우는 분명히 CXL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먼 처음에 삼성전자가 꺼내와서 삼성전자가 하겠다라고 자꾸 SK하이닉스보다 이쪽으로 가겠다고 하면서 막 또 차별을 가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번에 많이 주가 급등했던 한 2배 이상 난 종목 중에 하나가 엔모 회사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 향이에요. 근데 삼성전자 꺼내왔는데 왜 거기다 갖다 붙여서 주가가 올라갑니까? 이런 영향도 나와요. 그러니까 시장이 일단은 에라 모르겠다 그냥 그쪽이 맞나 보다 그냥 달리는 거죠. 그런 쪽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그런 관련된 종목들이 있다라고 해서 움직이게 되면 그건 그냥 트레이더의 영역입니다. 그냥 종목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매매만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같이 붙어서 움직인다고 봐야 될 것 같고 핵심은 그런 거에 보다는 어떤 온디바이스 AI가 펼쳐지는 환경과 그로 인해서 바뀌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봤었을 때 그게 더 중요할 것 같고 제가 보는 온디바이스 AI의 핵심은 하드웨어가 아닙니다. 하드웨어보다 더 중요한 건 이쪽에 들어가서 같이 결부해서 들어가는 소프트웨어가 얼만큼 또 영역을 창출해 줬을 때 같은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이거 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처음에 갤럭시 S24에 들어왔었을 때는 와 이것도 메모리가 늘어나고 이것도 부품 들어가고 막 하면서 약간 또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겠지만 좀 더 지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분명히 단가나 압력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냥 저희는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하드웨어가 전부인 것 같이 보이는데 실질적인 일들은 AI가 결합돼서 소프트웨어가 다 하거든요. 그럼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이 영역이 확장되고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고 그걸 통해서 삼성이나 아니면 또 나중에 또 모르죠. 애플도 아이폰 16 쪽에서 나오는데 거기에 우리 소프트웨어가 탑재될 가능성은 좀 없지만 네 근데 혹시나 연결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영역을 넓혀간다. 이런 게 진짜 아닙니까? 하드웨어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소프트웨어는 무궁무진하게 들어올 수 있다고 하게 되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Q 앞으로의 바뀌어질 Q를 가지고 끌어내려서 성장주의 진모습을 볼 쪽은 소프트웨어 쪽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먼저 보는 게 맞겠다라고 하게 되면 포인트를 거기 맞추시면서 대응하는 게 더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